안녕하세요. 홍수산 아저씨예요. 지난주 Q&A 하면서 정인양한테 Q&A 해준 거를 아저씨가 오늘 봤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오래전부터 봐온 친구들이라면 아저씨 이야기를 이해를 했을 텐데, 아무도 정인양 같이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아저씨 영상을 그동안 남의 Q&A니까 잘 안 본 것 같아요. 아저씨 Q&A는 개인한테 해주는 대답이긴 하나 모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당되는 답변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Q&A 해준 거지만 다시금 한 번씩들 보면 본인들한테도 해당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정인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저씨의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한 것들인데, 아저씨가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정인양이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에 비해 제 대답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 체제에 있는 디자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정인양 스펙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 정인양 개인으로서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아저씨한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해준 나를 평가할 게 아니에요. 정인양 스스로가 많은 정보와 많은 인생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정인양이 정보를 본인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저씨가 얘기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현존해 있는 한국의 모든 조직이나 협회나 단체나 기업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저씨의 주요 포인트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기업체나 디자인 회사들도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조차도 명예퇴직을 종용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될 대상에 그 대기업이 있다든가 인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돼. 아니면 본인이 따로 뛰어나와갖고 독립을 한다든가. 그만큼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이 디자이너들이 실력이라든가 기술들이 이미 80년, 90년, 2000년대 우리 지난 과거의 기술들을 배워온 거잖아요. 근데 이 포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이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시장들이 생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어디서 데려오냐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코딩이나 기초 IT에 필요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한 테크닉이 있는 친구들은 인도에서 데려와요. 인도 친구들이 많아요. 또한 새롭게 웹이나 스마트폰 그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웹을 꾸미거나 아니면 자기들 제품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웹상으로 올릴 때 필요한 기술자들, 디자이너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초빙해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 회사 다니시는 친구들, 아니 우리 사장은 왜 저 외국 애들처럼 쓸데없는 애들 데리고 있지? 아마 의아해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디자인 공부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쟤네들은 뭐 코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UI UX를 한다든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이래요. 그런 친구들이 즐비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지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서. 그러니 항상 남들이 해서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들을 갖다가 교육 과목에 넣다 보니까 항상 대중들의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교육들이 항상 뒤따라가는 거죠. 지식이나 기술이 앞서가고 선도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시장의 흐름에 뒤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뒤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정인양이 대학원에 진학한들, 미술을 전공한들, 디자인을 전공해서 석사를 딴들, 박사를 취득한들, 그것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디자인 시장에 진입한다고? 만약에 지금 석사를 따고 4년 후, 5년 후 과연 그 디자인 회사에서 그때도 과연 국내에서 대학원 출신의 디자이너를 뽑아야 될 이유가 생길까? 하는 걸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정인양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이 여기거나
정인양이 어리다고 해서 아저씨가 헛소리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중심을 찾아 나서 모험을 하라고요.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맞춰줘야 세상을 보이죠.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왔고 내 환경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정보와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내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려 그러면 그건 세상과 동떨어진 그냥 자기 개인만의 인생이죠. 대한민국의 미술, 예술, 디자인이라는 이 환경 자체는 선도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을. 지금 정인양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예술 디자인 청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대기업의 디자이너가 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은 그나마 좀 큰 회사 인디자이너로서 그게 취업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때려쳐라 이거예요. 그런 회사는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있는 디자이너들 잘라내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다시 재차 찍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일단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을 어떤 세상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 정인양이 대기업을 이야기했으니까 대기업을 놓고 봅시다. 대기업에서 과연 한국인 디자이너들을 어떤 기준에서 무슨 스펙을 보고 뽑을까 고민해봤나요? 알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현재는 많은 자잘한 부분들은 변경이 되었을지 모르나 큰 틀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라고는 3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걸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템플릿으로 만들어 올리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쓰자니 잘 안 나오고, 제게 이게 태블릿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화면에 PPT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십시오. 이게 마우스 갖고 하다 보니까 잘 안 그려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업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대기업들만 말할게요. 대기업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든 가전을 생산하든 또는 우리나라 반도체, 핸드폰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생활용품들부터 가전용품까지 개발하는 디자인 부서가 있겠죠. 그죠? 디자인 부서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만든다 칩시다. 그 냉장고를 디자인하는데 우리 한국 애들을 쓴다? 요건 편집할게요. 너무 실명이나 기업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라고는 딸랑 3개밖에 없고, 지금 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대우 같은, 삼성, LG, 이런 현대 같은 데가 본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운영하는 디자인 팀에서 과연 어떤 걸 제작할까? 어떤 디자인을 할까? 어떤 기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여러분들처럼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좀 잘 만지고, 캐드나 이런 거 3D 프로그램들 좀 잘 만지고, 이런 소프트 잘 만지는 친구들이 거기 입사했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거기 입사했을까요?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당 분야예요. 해당 분야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요번에 가전이나 핸드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특정 항목에 대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과목을 전공한 대학원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토익은 800에서 990점 상위 안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900점들 넘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는 게, 학교 이제 막 졸업한 게 아니라 최소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 출전했거나 관여했거나 참여했거나 한 스펙이 있는 친구들을 초보자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입사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가 뭐예요? 독일에 있는 IF 디자인 어워드, 그 다음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커다란 디자이너 어워드 같은 경우는 거의 페스티벌급이라 세계 굴지 10대 안에 들어가는 모든 대기업들 참여는 물론이고 웬만히 여러분들이 아는 식품, 전자, 전기, 생활용품 관련한 기업체들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어워드란 말이죠. 그걸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 새로 여러분들이 현재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뭐 무인 자동차, 뭐 무인 비행기, 뭐 새로 발표되는 가전제품들, 이런 생활용품들, 환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표하는 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매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아이디어 디자이너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제품을 출시해서 발표하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로 자리매김해버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신차 발표할 때마다 그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거기에 출품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수상도 많이 했고 그럼 이런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이 그런 곳에서 해마다 신제품을 발표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새롭게 세계 시장에 내어놓을 때 과연 그 제품 해당을 디자인한 친구들을 누굴 쓸까 하는 거예요. 어떤 스펙을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데 여기에 정인양이 그동안 걸어왔고 앞으로 정인양의 스펙을 쌓고자 하는 목표에 이 대기업들이 과연 그러한 정인양을 써줄 거냐라는 얘기.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총수석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자기들이 창조해낸 사물들에 대해서 디자인할 때는 해외 유명 그런 디자인 어워드 출신들 그리고 현재 공신력을 깨 현재 반영되었던 그다음 실무 능력이 있는 이런 디자이너들을 원하는 것이지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필요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 친구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나 디자이너로 취직됐어 하면 아저씨가 이렇게 알아보면 그냥 하도급 업체예요. 대기업 이름만 쓸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취업했어? 나 이 회사 디자이너로 취업했어? 그래.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 앞에 대기업 마크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얘 사업자 등록은 엉뚱한 뭐 KGA 뭐 디자인 뭐 회사 뭐 창조회사 뭐 드래곤 뭐 기획해서 디자인해서 사업자 명은 다 틀려요. 그냥 껍데기 명함에만 대기업 브랜드 딱 받고 뭐 디자인팀 뭔 팀 이랬을 뿐이에요. 전부 회사가 프로젝트마다 계약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 되는 디자인 회사들은 2차 기업, 2차 기업들은 1차 기업들 발주한 회사들의 브랜드 네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에스모 그룹의 디자이너로 취직했대 그러니까 마치 진짜 에스모 그룹의 막 디자인 같이 보이잖아.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 아저씨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평생 급여를 줘가면서 엄청난 급여를 줘가면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시대가 끝난 지가 10여 년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아저씨가 얘기를 조리 있게 잘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데 아저씨가 이게 머릿속에 든 건 잔뜩 있는데 이걸 풀어내질 못하네. 그래서 만약에 내 영상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또 질문해 주세요. 아저씨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아저씨가 궁극적으로 정인양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대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고용하는 시대는 끝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한국에서 디자인을 뽑는다는 것은 아마도 아저씨 생각이에요. 전부 하도급 업체나 하청업체들이 그 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디자인팀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대기업에서는 직접 고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요번에 미국에서 열린 2019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현대자동차가 컨셉카를 발표했단 말이지. 그 컨셉카의 디자이너가 누구냐는 얘기. 외국 친구잖아요. 그러면 왜 현대차는 컨셉카를 내어놓으면서 외국인을 썼을까? 이거 전부 마케팅과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발표했어. 내가 이 아트페어에 참가하는데 이 아트페어에 주로 관심 있고 그다음 주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종교나 아니면 인종들이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이래봐야 거기 뭐 0.1%도 안 되는 거고 전부가 세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어떤 스펙이 어떤 대학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나온 친구들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한들 이 디자인 이름으로 이 아트페어에 나갔다가 세계화되기에는
상당히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미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에게 우리 제품의 디자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뭐 한다고 그런 아이디어 아트페어에 나가냐고. 그럼 박람회에 뭐 하러 가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브랜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거, 또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앞으로 출시하게 될 예정된 상품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는 결과도 나오는 거고, 삼성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런 박람회 갖고 발표한다고. 그럼 그런 디자이너들이 한국 사람들을 썼을 때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할 거 100번 넘게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한꺼번에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고 유명하고 알고 있는 디자이너에게 이 디자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석 디자인들에 의해서 모든 제품들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 골격이. 그걸 이 수석 디자이너가 일일이 저처럼 앉아갖고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채색부터 시작해서 3D 모형이나 아니면 예비 플랜까지 다 생산해내고 적고 하는 게 아니고, 수석 디자이너들은 자기 이름 빌려주고 그냥 머리만,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디자이너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그럼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원 석사 이상, 토익 800 이상 이런 디자이너를 왜 뽑아놨어요? 이런 수석들이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창작해내는 게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의 지시에 의해서 제작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해외에 발표되는 디자인 품목에 대해서 수석 디자인, 이 디자인을 누가 했을까 한번 알아보려니까 한국 사람 이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아마 착한 수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혼자 제작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야 해가지고 밑에 디자이너, 뭐 채색 디자이너, 구도, 뭐 컴포지션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쭉 적어줄 거야. 정말 양심 있고 착한 디자이너고, 웬만한 데는 전부 지 혼자 다 했다고 수석 디자이너 이름 하나 들어간다고. 내가 설명 제대로 했나? 대기업이라는 것은 디자이너를 절대로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수석 디자이너, 내가 해외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국내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유명한 원래 알려진 인지도가 있는 디자이너에게 계약해서 그 디자인 일권을 맡겨요. 외주를 주고. 그 디자인의 명령에 의해서 이 회사가 밑에 시다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거는 이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서 이 수석한테 주면 이 자식은 그거에 이제 지 이름으로 사인 한번 하는 것 뿐이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렇게 해요. 그게 훨씬 싸니까. 우리나라 한국 출신의 디자인들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디자이너들 외국 나가가지고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상 받고 입상하고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왜 안 쓸까? 인지도가 없잖아. 인지도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들이 제품의 기여도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용품들이나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되는 제품들이나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디자이너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인지도가 어디 있으며, 이제 근자에 와서 무슨 건물 지으면 무슨 친환경 건물 짓는 무슨 유명 뭐 건축 디자이너 누구누구, 뭐 생활용품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디자인 나오면 뭐 수석 디자이너 누구누구 이제 근자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질 뿐이지 그만큼 역사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인지도,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써갖고 제품을 출시해도 이 디자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부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다 해야만 해요. 광고 마케팅 자체의 파이가 커진다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대. 그럼 이미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을 확 절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그 돈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어떤 미친 대기업이 목숨 걸고 지가 신제품 발표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대학 막 졸업한 디자이너한테 이 디자인을 맡기냐고. 그런 모험을 할 이런 디자이너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수천억을 쓸 그런 기업체가 어딨냐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교수들이 무슨 이미 유명해진 디자이너들을 거론하면서 니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구라죠. 그들은 이미 그런 시스템과 문화와 그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온 사회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토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가전제품들이 전부 외국 기존의 디자이너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럽 시장에다가 내가 세탁기를 팔아야 돼, 내가 핸드폰을 팔아야 돼, 근데 한국 디자이너 이름을 쓰라고? 차라리 유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맡겼다 그러면 오히려 광고 마케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미술과 관련한 석사를 딴 후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가 지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 학교 선배들, 대기업에 지금 취업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디자인 선배들은 뭐냐고. 아저씨가 앞서 설명했잖아. 하청업체 애들이라고. 곧 잘린다고. 그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얘네들도 어차피 지 길 가야 돼요. 그 인생을 살겠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스펙 쌓고? 그래서 아저씨 말을 비웃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동대문에서 의상 떼다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차라리 장사하는 걸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떤 기업체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내 실력을 키워야지. 미안하지만 지금 대기업만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냥 일반 기업체를 보자고. 기업체를. 보통 기업체에서 디자이너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지. 왜? 현재는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제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광고 마케팅을 할 때 중간에 디자인이 꼭 필요한데, 디자이너라는 사람들 따로 뽑아갖고 우리 회사에 놓고 운영을 해보니 제품이 처음 탄생해서 팔릴 때까지 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디자인한 것들이 쭉 2, 3년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데, 새롭게 프로젝트를 움직인다든가 새롭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이 디자인팀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고정적인 직업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임시로 이 제품에 한해서, 임시로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해?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우리 요번에 제품을 이런 걸 하는데 디자인 해주셔 하고 대부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끼리 뭉친 그런 인디자인들이 많이 탄생이 됐으나, 그 또한 왜 점으로 가냐고 아저씨가 설명을 하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 국내 시장을 두고는 기업체가 국내를 상대로 전문으로 한다, 운영을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커질 수 있는 파이, 판매할 수 있는 파이가 한정이 돼 있잖아. 그리고 웹이 발전해, 인터넷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외 시장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중국으로 진출하고 동남아로 나가고 인도로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장사하고 마케팅하고 한국에서 했던 거 똑같이 신문에 몇 천만 원 주고 광고 때리고 방송에다가 몇억 원씩 줘가면서 중간에 그냥 스팟 그 광고 때리고 이렇게 광고 비용 지출해가면서 자기 회사들 알리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 광고에 들어가는 문구라든가 아니면 신문에 내는 광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인디자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커졌던 이유가 그거야. 한국에 있는 인디자인들한테 분탁을 했다니까. 의뢰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지에서 현지 젊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가지고 현지에 맞게, 현지에서 디자인 해버려가지고 현지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한국의 제조공장에서 제조해서 거꾸로 역으로 수출하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인디자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전자제품 아니면 만들어진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의뢰받다가 요즘은 뭐까지 받냐 그러면 상품, 캐릭터, 선물용 이런 것까지, 또는 심지어 자기들 약재 같은 거 인터넷에 팔려고 하는데 박스 디자인 해주세요. 옛날에는 자존심상에서 그런 박스 디자인이나 이런 포장지 디자인 같은 건 맞질 않았어. 단가도 낮고. 근데 지금은 어려워서 그나마도 그거라도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돼. 그거라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옛날에는 인디자인에서 명함 같은 거 요구하면 그런 거 저 을지로 가서 인쇄소 가서 해달라고 해서 맞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명함 만들어주는 거,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거, 뭐 회사 뭐 사이트 만들어주는 거, 뭐 웹 개발해주는 거, 뭐 스마트폰에 자기들 어플 만들어주는 거 다
기술자들 고용해갖고 그런 것까지 다 맡아야만 인디자인이 운영이 되는 실정이에요. 대한민국 실정.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디자인 배웠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꼬짝꼬짝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자기 길 찾아서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남아있질 못해. 이 사람들이 iOS가 뭔지, 안드로이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코딩? 그야 학원 가서 한 6개월 배우면 알겠지. 근데 안드로이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면 UI, UX를 어떤 식으로 컴포지션하고 배치하고 그건 누가 가르쳐줘? 자기가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런 직장이 있을 거라는 목표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바로 이 썩어빠진 학교들 때문이라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정인양,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인터넷 쇼핑몰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더 배워서 뭐 할래? 인터넷 쇼핑몰 하라고.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도 남들 다 하는 무슨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마존에 도전하라고. 세계시장에. 아저씨 말대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 디자인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화나 아니면 조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러스트를 좀 한다, 포토샵을 한다, 뭘 한다 하면 시중에 놔두는 가장 생활에 밀접하고 필수적인 요소의 생활용품들을 기본적인 걸 사다가 본인이 제작을 해서 본인이 이니셜 만들고 창작해서 거기에 자기의 실력을 녹아 넣어서 아마존에 놓고 팔라고. 지금은 너희들이 열심히 그런 외부로 상품을 본인들의 이름을 넣고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상품을 팔 때지. 스펙을 쌓고 나 월급 주세요, 내 기술 사주세요 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정인양이 서운하게 들었을까봐 이 얘기를 주구장창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정인양이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디자인 업계라는 것은 지금 감축하고 축소하고 먹이사슬화돼서 탈락시켜야 될 현존에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라내고 없애고 축소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대학 졸업하고 있는 애들을 다시 뽑아서 새로 충원하냐고.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그러니 대학 이놈의 새끼들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취업이 된다라는 미명하에 애들 등록금 받아 처먹고 쓸데없는 지식들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졸업시키고 나면 나몰라라 하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청년 취업률 자꾸 떨어지니까 정부에다가 욕하고 있어. 지들이 실력이 안 된다 어디다 갖다 끼우냐고. 그래서 교육청이 중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뭐 하냐고. 이 썩을 놈들아. 니디야 월급 쳐받고 앉아가지고 교육행정하니까 배 따시고 올해 몇 개월 안 있으면 또 애들 쏟아져서 졸업할 거 아니야. 그럼 교육이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하고 예술을 하는 친구들에게 웹을 상대로 스스로 코딩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세계시장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놔야지. 언제까지 지금 서양 예술 이야기를 르네상스 얘기가 로코코 얘기하고 자빠졌을 거냐고.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깝지. 안타깝다고. 이제서야 일러스트 배우고 포토샵 배우고 어려워요. 아저씨 같은 동네 아저씨도 지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루는 게 40개가 넘어. 니들 최소한 아저씨 이상 만져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성공 못해. 알아? 여러분들 지금 뭐 캐드 만져? 뭐 건축?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건축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시장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축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겠다? 대기업 건설사에 취업하겠다? 그때 정신 나간 소리라고. 본인이 기술을 배웠으면 본인이 나와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 연립에 들어가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 맡으려고 너희들이 명함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니들이 동네 리모델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나가야 돼. 뭔 소리하고 앉았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근데 무슨 예술 디자인 한 놈들이 감히 월급을 받겠다고 난리냐고. 본인들이 독립해야 된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건 너희들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캐드를 익혀야 되고 왜 브랜드를 익혀야 돼? 왜 애프터 에펙트를 익혀야 되냐고. 옛날에는 돈 가지고 다 맡겼던 일들인데 지금 혼자 다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알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혀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야기, 즉슨 아저씨 때 소설 써서 유명한 사람들, 만화 그려서 유명한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려면은 특별한 장비와 기술과 능력들을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곳에 소프트웨어라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누구도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쉽고 공짜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직 괜히 흥분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내가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막 니들이 결정하고 생각한 게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저씨를 원망할 게 아니라 현실을 보라니까. 현실을 보라고. 제발 뉴스를 좀 보라고. 국제 경제를 보라고.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들을 어떤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다루는 디자인 회사는 과연 있는지 찾아보라니까. 그래서 정인양한테 대학원 가라고 그랬던 그 학원은 내가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대기업이 요구하는 게 그거야. 국내 디자이너를 선발할 때 석사 이상, 대학원 석사 이상 뽑아. 토익 800점 이상. 그 다음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했거나 참여했거나 한 사람들. 그럼 무조건 취업돼. 그 취업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유명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에 막 자기 것 적용하고 막 이래? 웃기지 마. 한 부분이야, 부분. 대기업에서 절대로 통째로,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디자인한다 치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디자인팀에다가 이걸 맡기면 혼자서 이 마우스를 전체 구성 디자인하고 막 색깔 정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팀에 가면 너는 이 휠만, 너는 요거만, 너는 이 안에 요거만, 너는 요거만. 왜? 이거 통째로 외관적인 기본적인 외형은 수석 디자이너가 이미 다 디자인해놨어. 넌 이 시다발일 뿐이야. 대기업 디자이너라는 것들은 본인이 내가 디자인해서 냉장고 만들었어요. 어쨌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앞에서는 뻥치지 마세요. 에? 니들 외주업체잖아. 하청업체잖아. 그나마 2차니까 대기업 로고 써주게 했지. 니들이 직접 안 하잖아. 밑에 시야는 또 밑에 3차 하주 주잖아. 어? 또 3차들은 그냥 하나? 기본적인 레터링이나 렌더링 같은 경우 또 4차로 주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노가다판 마냥 본사에서 하는 건 딸랑 몇 개 없어. 이름만 빌려갖고 명의만 빌려갖고 마케팅하고 광고에만 신경 써. 나머지는 뭐야? 전부 외주를 주는 거야. 밑으로. 여러분들이 기껏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갖고 본인의 빵빵한 스펙을 만들어 놓고 나 어디 에스모 대학 기업에 취업했다고? 응? 무슨 기획에 취업했다고? 그래? 간다. 정년 때까지 있나 보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만약에 기획이나 인디자인 회사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니들은 5년 안에 그 회사에서 나와갖고 니들 개인적인 밥벌이 해야 돼. 절대로 니들 회사 오라고 청년들 유도하지 마라. 니들 회사는 없어져. 이미 이 경제사회에서는 승자 독식 사회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만큼도 이미 세계 시장에 인지도가 있고 원탑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혜택이 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기획 거기 있을 것 같아. 그만두고 떡볶이 가게 할 수도 있고 커피숍 할 수도 있어. 지금의 자라는 청년들에게 스스로 생활용품들을 사서 본인이 거기에 로고를 넣든 브랜드를 만들든 디자인을 하든 해서 개인적인 상품을 웹을 통해서 발표함으로 해서 최소한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나 혼자 떠들지만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시 찍어 올리는 거야. 알겠죠? 정인영. 아저씨는 정인영을 무시하거나 정인영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뭉개자고 그런 영상 대답해 준 게 아니라 현실만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나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것들은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야. 그 시간에 돈 벌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습니다.